안녕하세요. 남간 사관학원입니다. 최근에 독감을 앓아서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건강 유념하시고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우리 몸을 위한 건강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섬유질에 관한 내용이에요. 섬유질 식이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과 어느 정도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섬유질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섬유질이란 식물성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라도 불리고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배출되는 성분입니다. 섬유질은 크게 수용성과 불용성 섬유질로 나눌 수 있어요. 물에 녹느냐, 물에 녹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수용성 섬유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물에 잘 녹는 섬유질로 베타글루칸, 펙틴, 구화검 등이 있고요. 이 수용성 섬유질이 많이 드는 음식은 오트밀, 귀리, 보리, 딸기, 사과, 감귤류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불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지 않는 섬유질이겠죠. 그래서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냐? 통곡물, 채소, 과일의 껍질, 그리고 현미, 콩류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가 기능이 조금씩 다르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로 수용성 식이섬유의 특징이에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성이 높은 젤 같은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소화를 느리게 하고 포만감을 증대시켜요. 그러기에 혈당 수치 조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요. 포만감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장내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장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 고지혈증을 예방하거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개선되고 장 건강이 증진되겠죠. 그러므로 소화 문제 개선에 도움까지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에는 여러 유익균이 있고 여러 유해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균들도 있는데, 어느 쪽이 우세하냐에 따라서 이 중간에 있는 균들은 박쥐같이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균을 많이 증식시키게 되면 장 건강이 증진되고 소화 문제 등이 개선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불용성 식이섬유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변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성 식이섬유의 기능은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장벽을 자극하고 연동운동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을 통과하는 대변 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증진되기 때문에 수분의 흡수가 많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변이 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내 독소와 발암물질의 배출을 촉진해요. 위해 기능과 연장선인데,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을 지나다니면서 유해물질이 장벽에 오래 있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암을 예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엔 이런 내용이 좀 나와줄 수 있어요. 대장암 발생률을 낮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수용성 식이섬유소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런 포만감을 주다 보니까 과식을 방지하게 되고 식사 후 칼로리 섭취를 줄이게 되므로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식이섬유를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수용성 식이섬유 섭취 요령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아침 식사로 오트밀이나 혹은 스무디에 귀리를 추가해 먹음으로써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은 음식을 먹게 되겠죠. 그리고 사과와 감귤류 등은 간식으로 자주 먹게 되면 역시나 수용성 식이섬유를 쉽게 섭취할 수 있겠고요. 불용성 식이섬유의 섭취 요령은 통밀빵이나 현미,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은 이런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켜서 먹는 것을 추천하고요. 샐러드에 다양한 채소를 추가해서 먹게 되면 역시나 불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껍질째 먹는 것이 불용성 식이섬유를 잘 섭취할 수 있는 요령이 될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좋다고 너무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식이섬유의 적정량은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약 30g이고요. 성인 여성의 경우 약 25g이에요.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생기는 소화기 불편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40g 이상 섭취 시에는 철분과 칼슘 이런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양을 딱 정해서 먹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냐 살펴보면 섭취량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다 보면 본인의 적정량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솔직히 40g 이상의 양을 섭취하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아까 알려드렸던 불용성이나 수용성 식이섬유를 조금씩 섭취하시면서 본인의 적정량을 찾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경우 소화기 불편 증상이라든지 변비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장암 발생률도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처럼 적절한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여러분의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